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랜만에 화이자 빅뉴스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비만약 개발 중인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 발표한 것입니다. 화이자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인수에 대한 빅 이슈인데 시장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화이자가 드디어 비만약으로 코로나 후에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10조 원짜리 빅딜이 나왔습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인데요. 사실 메세라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건데 저도 몰랐거든요. GLP-1 주사제 비만약을 개발하는 차세대 비만약 개발 회사인데요. 올해 초 성장한 회사입니다.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약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다시 도약을 꿈꿨지만 임상 2상 실패를 하더니 이젠 안 되겠다 싶은지 M&A를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긴 합니다. 자본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브로드컴도 그렇게 컸으니까 M&A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화이자도 비슷하게 커가는 느낌인데요.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발표 후에 단 하루 만에 메세라 주식은 60%가 올랐습니다. 33불 하던 주식이 하루 만에 60불이 되었는데요.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수하는 화이자는 반응이 없는데요. 화이자 차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코로나 시점 정점을 찍고 과연 언제가 돼야 고점을 다시 뚫으러 가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 비교는 의미가 없긴 한데 단순 가격적으로도 메세라가 60불을 넘어가면서 화이자의 정점 주가를 터치해줬는데요. 왠지 모를 씁쓸함도 같이 듭니다. 메세라 인수의 이유는 비만약입니다. 메세라가 어떤 회사인지는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가? 이게 가장 화이자에게 중요하겠죠.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당 47.5불입니다. 이미 60불을 찍어버렸죠. 한 가지 이렇게 인수당하는 쪽에서 주가가 즉각적으로 보통 폭등하는 이유는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47.5불에 산다고 했는데 발표 전 33불이었죠. 그럼 무조건 47.5불은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13불 기준 43%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조건을 몇 개 더 붙였는데요. 현재 메세라에서 유력한 비만약은 MAT097i와 MAT233i입니다. 주사제 타입이고 특이점은 위고비가 월 4회를 주기로 맞는 것인데 이건 월 1회만 맞아도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만약이 임상 3상을 시작했을 때 5불, 그리고 승인을 하면 7불, 마지막으로 233까지 최종 승인이 된다면 10.5불을 프리미엄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조건이 완성되면 주당 70불에 사준다는 의미인데요. 33불 기준으로는 110%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회사 창업자는 떼돈을 벌겠죠. 총 원화 기준 10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097과 233이 주력입니다. 월 1회로 마이너스 14%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233i는 097i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스터제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임상 2상 중이고 내년 초에는 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현재 화이자 질의응답 콜의 답변을 보니까 임상 3상 시작은 사실상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긴 합니다. 주 4회를 맞는 위고비보다 월 1회를 맞는 비만약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사실 4회보다 1회가 당연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겠죠. 게다가 경구용인 먹는 약도 개발 중이긴 한데요. 그리고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국장에서 DN 파마텍이 상한가를 쳤었는데 DN 파마텍에 관련된 비만약은 현재 097과 233이 아니라 경구용 약 쪽입니다. 그리고 경구용은 이제 임상 1단계인데요. 테마에 타서 단타를 하시겠다면 제가 그것까지 말릴 순 없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K 주식을 극혐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안 하는 테마 탑3가 있는데요. 제약, 정치, 대북 이 세 개의 테마주는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국장할 때 초입에는 정말 많이 했었긴 합니다. 이거 단타 많이 쳤죠. 헬릭 스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사명을 바꿨을 텐데 이거에 정말 크게 몰려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결국 임상 3상 통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각각의 비만약의 효과나 성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인데요. 현재 단계에서는요. 결국 임상 3상을 통과해야 뭐라도 하겠죠. 전부 개발 단계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약이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약보다 개선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결국 판매가 가능하냐,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약간은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 후에 정말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최종 FDA 승인을 받는다면 그땐 화이자 주가가 절대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만약 정말 승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약 1위 노브노디스크가 25년 2분기 기준 비만약 분야에서만 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여기서 4분의 1만 팔아도 10억 달러만 판매한다고 가정해보면
화이자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50% 성장으로 변모합니다. 2030년까지 비만약 시장을 200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1%만 차지해도 2조 원이죠. 10%만 차지하면 20조입니다. 메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탄생하는 건데요. 화이자가 최근에 종양학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종양학은 암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정말 다각도의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60조 원의 시즌을 인수해서 ADC 항암제 시장에서 본격 진출했고 의미 있는 매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비만약을 M&A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핵심 1차 의약품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허 만료로 잃게 되는 매출들을 많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단번에 걱정을 씻고 기대감을 불러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면요. 진짜 근데 만약에 이거 실패한다? 그럼 실망의 실망, 그리고 이제 진짜 기대조차 안 하게 돼서 나락을 갈 수 있습니다. 화이자를 최소 1년 이상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도 같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인수하지? 라는 의문일 겁니다. 작년만 해도 배당컷 할 것 같아서 무섭다며 배당컷 당하면 제2의 AT&T다 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물론 실제 배당컷은커녕 작지만 지속 배당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는 메세라를 100% 현금으로 인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상황을 보니까 무려 18조 원을 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반 정도는 올해 초 지분을 전량 매각한 헤일리온의 지분을 매도한 금액이 있습니다. 60억 달러였으니까 대략 한 8조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사실상 헤일리온 지분 매각으로 메세라를 인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헤일리온은 센트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셔도 센트럼은 아시겠죠? 어쨌든 생각보다 두둑한 현금을 보유해서 실제 임상 3상 그리고 FDA 승인까지 다 끝나서 10조 원을 주고 매수하더라도 자금은 충분한 것이죠. 100% 현금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비용 절감 프로그램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게 비용이 절감한다는 게 결국 R&D를 절감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인수 합병하는 방향으로 화이자가 최근의 추세는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이미 수익 자체는 코로나 특수 이전 수준은 전부 돌아온 상태입니다. 코로나 특수로 폭발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도 같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 특수가 사라지니까 매출과 이익 전부 줄어들었죠.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특수 이후에도 이미 코로나 전일 때의 수익성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주가가 한 30배에서 40불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20 중반의 벽을 못 깨고 있습니다. 30불은 가야겠죠. 아무리 못해도 역시 이 주식은 기대감이 없는 부분이라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다만 화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렇게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도 큰 손들은 꽤나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데요. 화이자 거래량을 한번 쭉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만약 시장은 2030년까지 20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현재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성장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재 비만약을 먹고 있는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만 인구에서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고도 비만이 아니라 경도 비만도 약을 섭취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비만이 극심한 사람보다 애매하게 비만인 사람들이 더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거 아시죠? 저도 다이어트 약을 먹었습니다. 한약을 먹고 제 주변도 많은 분들이 먹는데요. 저야 꾸준히 먹는다기보다 쭉 먹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살이 쪘다 싶으면 먹는 정도인데요. 결국 비만이라는 범위가 단순히 정말 합병증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체중 감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먹어야 진정한 비만약이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이래저래 이번 메세라 인수를 통해서 화이자 주가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반영은커녕 다시 지하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7%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요. 8%를 육박하던 배당이 그래도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7%가 넘습니다. S&P 500에서 탑5 안에 드는 초고배당인데요. 배당 투자자에게는 혹할 만한 배당률입니다. 지금 사도 7%라는 의미인데요. 거의 커버콜 수준에 다다르는 배당이죠.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의 전문가 주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메세라 발표 후 하루 지난 시점의 예상 주가인데요.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래도 위아래 등락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주가조차 변하지 않았고 최대치의 목표가 35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요지부동의 주가인데요. 대체 얘는 언제쯤 갈까요? 이 정도까지 눌려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주가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불 위에서는 안착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1년을 안 가니까 천주나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포모도 살짝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마무리입니다. 화이자는 현재 7%가 넘는 초고배당주로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배당입니다. 장기간 묶어둔다고 보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안전마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무조건 30불 위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 중인데요. 현재 실적만으로도요. 지금의 주가가 눌려있는 건 그동안의 실망감이 쌓이고 불신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줘야 하는데요. 이번 메세라 인수도 마찬가지죠. 임상 단계의 회사를 10조 원이나 주고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최종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30불을 넘어서 40불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현재 알버트 블라 CEO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과 M&A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회사들이 위기에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보다도요. 회사의 존속 기준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병원은 가야 하고 약은 먹어야 하거든요. 화이자의 도약을 정말 기대해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